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른이 여러분들을 위해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문법들을 본 영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잊혀졌던 영어 문법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투부정사부터 한번 볼까요?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로 쓰지 못하고 역할이 부정확해졌다고 해서 부정사, 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사로 쓰지 않으면 뭘로 쓰나요? 명사로 쓰거나 형용사로 쓰거나 혹은 부사로 쓰는 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문자 혹은 왕초보가 아닌 중급자 이상의 여러분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의 기본 개념 정리에 더해서 이 예문들처럼 시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I'm glad to live in Seoul. I'm glad to have lived in Seoul. 자, 이 형식 문장에 더해진 수식어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시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지, 한때 서울에 있었는지 해석의 차이를 알아야 영어로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동명사 복습해 볼까요?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기 위한 문법,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동명사,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같은 용법인 동명사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법이지만 어떨 때 쓰임이 다른지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순수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이 세 가지 명사의 공통점과 다른 점도 잘 복습을 해야겠죠? 혹시 이런 내용들이 약간 오락가락한다면 이음영어 온라인 강의 투부정사와 동명사 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공부한 기억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관계는 두 문장을 관계시켜준다. 즉 연결시켜주는 말을 관계사라고 합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겨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전달해야 할 말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두 문장을 합쳐서 말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즉 관계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글쓰기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어느 것 위치까지를 더해서 총 7개의 관계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 who, what, which를 관계대명사로 하고 when, where, how, why 등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두 문장이 연결하는 관계부사로 쓰는 거죠. 우선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야 관계부사로 확장할 수 있고 또 분사와도 연결이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 관계대명사 자세하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두 문장을 관계시켜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두 문장을 합치려면 아무 문장이나 합칠 수는 없어요. 바로 공통적인 대상, 즉 명사를 중심으로 합쳐야 합니다.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 saw Honey. 나는 한이를 보았어. She was dancing.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어. 한이와 그녀가 공통적인 대상이죠. 자, 두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I saw honey. 자, 사람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who로 두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자,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두 문장을 합치니까 마침표가 사라지고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명사인 선행사를 중심으로 이 명사인 선행사를 중심으로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정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지점에서 우리 문법학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또 생깁니다. who도 대신 쓴 대명사, 즉 주인공이 아니고 또 was도 의미가 약한 동사인 비동사이니까 앞으로는 대신 쓴 대명사와 의미가 약한 비동사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세트로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합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장만 남게 되는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I saw honey dancing만 남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목적어 honey와 dancing,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dancing,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강의 영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나는 한이가 춤추고 있는 걸 봤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dancing은 한이를 설명해 주고 있고, 즉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pretty girl, handsome guy처럼 말이에요. 여기서도 한이를 설명해 주는 형용해 주는 형용사로 앞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I saw dancing honey. 자, 아까 5형식이었는데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뀌니까 3형식으로 이렇게 목적어가 댄싱하니가 되어서 3형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눈으로 보셨어요. 다음 문장까지 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I have an employee. 나는 직원이 있어. She is experienced. 그녀는 굉장히 숙련된 분이야. 경력이나 실력은 환경에 의해서 획득되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She is experienced. 요 두 문장도 공통적인 그녀를 대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통해서 합쳐볼게요. I have an employee. 자, 사람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who로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experienced. 자, 아까처럼 who is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남아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I have an employee experienced. 이렇게 글자가 좀 엉망이네요. 자, 목적어가 숙련된 분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experience까지 전체적으로 5형식인데 결국에는 experience가 직원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형용사로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I have an experienced employee라고 해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목적어가 experienced employee, 숙련되어진 직원이라는 목적어로 크게 3형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더니 자, 그다음 지금까지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5형식이 3형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dance와 experience라는 동사가 ing와 ed로 이렇게 ing와 ed로 분리된다고 해서 우리 분사라는 문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ng와 ed로 분리된 이 동사에서 시작된 이 분사는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즉 명사의 형태와 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분사는 형용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분사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나온 문법이니까 그 기능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와 분사는 한 뿌리에서 시작해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중급자인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에서 업그레이드된 관계부사와 분사의 확장판인 분사 구문에 대한 공부도 이음영어 온라인 강의에서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명사절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명사절은 명사는 명사인데 문장으로 된 명사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긴 문장 형태의 명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는 똑똑하다라는 문장을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로 문장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생겼다라는 문장을 명사절 접속사로 붙여주면 그가 잘생겼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명사는 혼자서도 쓸 수 있고
또 명사절 앞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서 confident that he's smart라는 구도 만들 수 있고 또 명사는 항상 전치사 뒤에도 오잖아요. about that he's smart라고도 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복합 명사로 명사 플러스 명사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evidence that he's smart.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that 말고도 또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문장 속에서 확인하고 여러 번 읽고 나면 말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더 자세한 명사절 내용은 이음영어 온라인 강의 명사절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비교급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예뻐. 나를 설명해주는 예뻐는 형용사죠. 나의 형태와 용도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죠. 나는 수지보다 더 예뻐.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제일 예뻐. 형용사에 대한 최상급이죠. 이 최상급은 주로 범위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예뻐, 교실에서 제일 예뻐, 이 지역에서 제일 예뻐처럼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경향이 최상급에는 있습니다. 또 나의 상태를, 즉 형용사를 비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비교급인데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해. 나는 열심히 공부해. 여기서 열심히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나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이건 부사의 비교급이죠.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해. 이건 부사의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의 업그레이드 혹은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수지만큼 예쁘다. 나는 너가 공부하는 것보다 3배는 더 했어처럼 비교급과 관련된 응용 표현도 오형식을 통해서 뿌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문법들을 간단하게 되돌아봤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생소한 것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의 필수 재료인 팔품사와 함께 그 안에 공부한 문법들의 관계를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영어 팔품사,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명사의 형태와 용도를 설명한다고 해서 형용사, 부수적인 단어, 액세서리 역할을 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자리를 바꿔도 되는 부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 단어 앞에 위치한다는 의미의 전치사,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감탄사까지 팔품사가 여기 화면에 있고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내 쪼개어 공부한 문법들이 여기 오른편에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결국 명사 역할을 하고요. 또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 역할, to 부사적 용법은 부사 역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오늘 강의에서 가장 깊게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로서 부사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if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어 앞에 위치한다는 의미의 전치사로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 항상 단어, 즉 명사가 온다는 말인데요. 결국 전치사는 전치사 단어 하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구로서 항상 존재하는 거죠. 전치사 구는 크게 형용사와 부사로 쓰입니다. 즉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설명하거나 동사나 부사 뒤에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문법들이 결국 영어 팔품사의 기능으로 귀착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오형식의 각 품사와 문법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그렇다면 어떤 품사와 어떤 품사의 기능을 하는 문법들이 올까요? 주어 자리는 당연히 명사 자리죠. 명사가 올 수 있다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또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동명사, 문장의 형태이지만 명사로 쓰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동사 자리는 동사 자리죠. 그럼 목적어 자리는 I love you, I love 철수처럼 또 명사 자리네요. 주어 자리와 마찬가지로 명사가 온다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또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문장의 형태이지만 명사로 쓰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어 자리도 한번 볼게요. 1강에서 정리한 것처럼 보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온다고 공부했는데요. 명사가 올 수 있다면 우리 지금 수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또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문장의 형태이지만 명사로 쓰는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올 텐데요. 형용사에는 일반 형용사가 있고 또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또한 전치사 구도 형용사 역할을 하니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이 정리가 되네요. 오형식 어순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학창시절 공부했던 영어 문법들을 한 번에 모두 제자리에 놓고 정리해봤습니다. 애매한 중급자 여러분들이 확실한 상급자가 되는데 단단한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